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1월 6일 날은 저희가 다시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태극기 집회를 못했었는데 드디어 11월 6일 날 시청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가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그동안 몸이 근질근질 하셨던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태극기 집회 함께 해주시고 문재인 정부 퇴진,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정권 교체 이러한 부분들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11월 6일 13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시청 앞 광장으로 모두가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또 저희 다시 태극기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운 집회. 내일 태극기 쓰는 되지 없는데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정상적인 태극기 집회이기 때문에 태극기 들어도 됩니다. 태극기 들으셔도 되니까 태극기 들기를 열망하셨던 분들은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마음껏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답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 거짓 촛불의 칼잡이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태극기는 정면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힘차게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후국 명령 2017년 3월 10일 공권여대에서 희생당하신 5인 애국 열사에 대한 묵념을 읽겠습니다. 1등 묵념. 태극기는 우측으로 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인 공무할 만행을 저지른 거짓 촛불의 칼잡이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우리 공화당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성명서 낭독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공화당의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또 젊은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한근영 최고위원님께서 성명서와 간단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정당,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 거짓 촛불의 칼잡이,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오늘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은 저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천일 공묘할 만행을 저지른 거짓 촛불의 칼잡이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또한 다시는 윤석열 후보와 같이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이 국민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한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이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신 이후에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법치주의 확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이라는 4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개혁의 대통령이자 깨끗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거짓 촛불의 칼잡이 노릇을 하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기생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려 45년형을 구형하기도 하였다. 당시 검찰의 구형 농고문을 보면 헌법 가치훼손, 정경유착, 민간 기업의 사유와 문화예술계 양극화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들었는데 그 또한 지금 와서는 한낱 소설에 불과함을 모두가 알고 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 검찰의 구형 농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을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자신과 최소한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하였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익을 추구한 증거가 무엇이며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한 것 증거 또한 무엇인가? 또 농고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 권력자들을 1대1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소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라. 또한 농고문에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이 운영할 재단 설립자금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하고 민간 기업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 경영의 자유, 기업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이것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경제 한파와 코로나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와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뼛속 깊이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서술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한 재단이 무엇이며 민간 기업을 박근혜 대통령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전유물로 전락시켰는지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무엇이 청년 세대들에게 박탈감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보라. 또 검찰 구형 농고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 재판과 인권 탄압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해보라. 정치보복과 관련하여 최근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하는데 그 증거는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검찰 구형 농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의 위기를 사태를 자초했다고 했는데 어떤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겼다는 것인지 밝혀보라. 또한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 없는지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보라. 박근혜 대통령은 악랄한 윤석열 검찰에 의해 살인적이며 인권유린적 수사를 받았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기회조차 박탈당하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함께했던 박영수 특검을 보라. 인간 같지도 않은 박영수 특검은 정작 본인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박영수 특검에 따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연루된 성남의 뜰 원주민 토지 매각의 업무 일부를 감당했으며 박영수의 인척이 하는 분양업체는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을 받기도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경제공동체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뇌물 아닌가? 윤석열 후보는 박영수 특검의 온갖 더러운 짓과 관련이 없는가? 박영수 특검이 진짜 경제공동체이고 뇌물죄라는 것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한번 밝혀보라. 심지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책에는 조국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 위해 진행한 수사라고 윤석열 전 총장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검찰총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정권이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애초에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책에 등장하는 문구이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칼잡이 노릇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적폐 수사를 통해 1000여 명에 가까운 자유우파 진영을 인사들을 조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우파 인사들 여럿이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귀신에 홀리지 않고서는 저렇게 잔인한 수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치보복을 실행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적폐 청산을 앞세워 자신의 권력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강압수사를 주도했던 그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 당시 과연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답변해보라. 또 윤석열 후보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역사인식이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가난한 이 나라를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만든 기반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전 세계인이 존경하기까지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가? 윤석열 후보의 악랄함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회정지 불어도장을 찍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는 고령의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실상 거짓 촛불의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했던 것이다.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한단 말인가? 오늘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들을 치솟는 분노를 삼키며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려 45년을 구형을 하고 건강 악화를 고통 속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조차 불허한 윤석열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후보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살인적 정치 보복에 칼잡이 노릇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둘째,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적폐수사 앞잡이로 수많은 자유우파 국민을 탄압하고 이 과정에서 죄 없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이 자살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셋째, 윤석열 후보는 고령의 여성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음에도 불허한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넷째, 윤석열 후보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은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답변이 없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지를 악랄한 정치보복과 자유우파 국민 탄압이 윤석열 후보의 악랄한 정치적 수준임을 천하에 밝힐 것이며 이에 따른 인과응보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밝힌다. 깨끗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정치보복, 무능과 부패,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즉각 물러나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고 거짓 촛불에 칼잡이 노릇을 한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021년 11월 4일 우리 공화당 45만 당원 일동. 이어서 간단한 발언을 드린 후에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홍준표 후보 캠프 앞쪽에 갔더니 아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입에 개거품을 불고 난리를 부리던데 오늘 이곳에는 유난히 좀 조용하군요. 어제도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 공화당의 철퇴, 사실 우리 공화당의 철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실의 철퇴고 역사의 철퇴입니다. 이 철퇴는 탄핵 배신자 그 누구든 그리고 좌파 독재에 부역한 그 누구든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때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그들이 가장 받기 싫을 때 그 앞에 다가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고 누구에게 더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철퇴는 분명하게 자신의 제목만큼 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운이 좋은 자가 누군가 라고 말을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문재인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만큼 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아니, 저는 문재인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본인이 뭐가 잘났고 뭐 얼마나 대단한 백이 있길래 진영을 막론하고 여기저기 오가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양 행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놓는 꼴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국회의원 뭐 하나 할 것 누구 하나 상관없이 앞으로 가야 돼. 어디까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사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이란 자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개멸을 앞장선 자,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칼잡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일가를 누군가가 칼잡이가 와서 학살을 해놓고 제 집인 양 주인 행세를 한다면 주변 사람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런 말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일가를 도륙해놓고 그 일가에 어른마냥 어른까지 유배를 보내놓고 자기가 그 집안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의 마이크 꺼진 그 순간부터 다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운이 좋은 사람, 진영을 넘나들고 어떠한 폐륜,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국민이 용서해주는 것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형국이 되어버린 정말 운 좋은 사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가장 충성스러운 탈잡이, 가장 앞장섰던 망나니, 노릇을해서 보수 인사들 싹 다 개멸시키고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천명했듯 보수를 불태워버린 것을 실행에 옮긴 자가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마이크 꺼진 순간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냥 끄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륙해버린 집안에 와서 자신이 그 집안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모습은 정말 추악하다 못해 사람의 행태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변국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 나라 국민과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나라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어떠한 폐륜을 저질러도 기회주의, 운만 좋게, 라인 잘 타고 운 좋게 올라가면 대통령까지 하는구나, 그런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현수막 제목에 적었듯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가 했던 그 만행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의 행태가, 좌파 독재의 행태가 너무나 추악하고 화가 나기에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그 지푸라기가 바로 윤석열 후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로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것인지 언론이 선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손에 왕까지 새겨 넣으면서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는 욕심을, 야욕을, 권력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 되는 국민들은 절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국민들은 당신의 과오를, 당신의 칼잡이 노릇을 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잊어준 척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조금만 삐끗하면 그 떨어질 나락은 국민들이 당신이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을 천배 만배 곱해서 이 국가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그에 부역한 윤석열 후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공화당 동지분들과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 하나에게 가중치를 주지 않을 것이고, 딱 죄를 지은 만큼 역사의 철퇴를 분명하게 가할 것이며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 그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단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이상하게 쳐다봐도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당당하게 갈 것이며, 그 길에 윤석열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죄 지은 만큼 죄를 반드시 죄값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네, 훌륭한 또 말씀을 주시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우리 젊은 청년, 폐기 있는 젊은 청년, 우리 공화당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환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한국형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사유가 되었던 게 뇌물죄, 그리고 여러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거였었어요. 근데 직권남용죄, 그리고 여러분들 강요죄, 이게 17가지가 무죄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뇌물죄도 밝혀진 게 없죠? 그러면서 윤석열은 존경하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45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나와서 윤석열을 규탄하는 거고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망나니가 운 좋다고 왕이 되나? 윤석열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찢어버려야 되겠죠? 네, 오늘 윤석열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피켓.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45년 구형 보수 우파의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마음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또 우리 홍보미디어본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늦게나마 현장에 도착하셔서 함께해 주신 우리 연민석 최고위원께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이곳에 왔을 텐데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로 여러분 환호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찍부터 자리하고 계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소 조금 시작한 거 사과드리면서 그럼 이것으로 천일 공무원 만행을 저지른 거짓 촛불의 탈잡이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